상대방의 직업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한 번은 본 적이 있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이 있듯이 모든 직업은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물론 불법적인 일이 아닌 정상적인 일에 한해서죠. 한 여성이 어렸을 때부터 한국어를 배우며 한국에서 일한다고 무시를 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여성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인 실비라고 해요. 한국에 온 지는 이제 6년 정도 됐어요.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지만 예전에는 한국이라고 하면 북한인지 남한인지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어렸을 때 우연하게 한국 예능을 보게 되면서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죠. 그 당시 한국의 인식은 후진국 아시아 나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죠. 그래서 한국어를 배운다고 놀리고 무시하곤 했어요.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한국에 대해 말해줘도 친구들은 들은 척도 안 하고 무시하기 바빴어요. 저는 친구들의 놀림에 더 이상 한국어를 따로 배운다고 말하지 않고 혼자 집에서 공부하며 한국 영상을 봤었죠. 부모님께서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지지해 주셨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배우고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할 수 있다며 항상 응원해 주셨죠. 그렇게 부모님의 응원 속에 저는 한국에 있는 고려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놀려대며 한국 대학교를 왜 가는지 이해를 못했죠. 물론 한국을 모르는 친구들이기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선택한 것인데 무시하는 친구들이 참 미웠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도착하고 처음 본 한국은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발전된 모습이었어요. 프랑스와 비교해서 좋은 점을 말하라면 정말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점이 많았지만 가장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안전이에요. 프랑스는 밤늦은 시간에는 절대 나가지 않아요. 도시마다 차이가 있지만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 밤에는 남자도 나가지 않아요. 한국은 소매치기 또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 대학교 와서 친구들이 생기고 친구들과 밤늦게까지 같이 놀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이제는 저도 한국에 적응돼서 밤늦게 혼자 편의점을 갔다 오는 건 아무렇지 않죠. 한국 남자들은 배려심이 많은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늦은 시간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한 남자와 가는 방향이 같은지 같이 걸어가고 있었어요. 한국이 안전한 건 알겠지만 어두운 골목이기도 하고 남자와 단둘이 있다는 게 무서웠죠. 하지만 갑자기 그 남자가 전화기를 꺼내더니 자리에 서서 전화를 하더군요. 그러고는 제 시야에 보이지 않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어요. 저는 전화를 하느라 그런 건가 보다 생각을 했죠. 그렇게 몇 번을 골목 지나갈 때마다 남성분과 둘이 가게 되면 빠른 걸음으로 저를 지나쳐 간다든지 아니면 조금 기다렸다가 제가 가고 난 뒤에 움직이는 걸 봤어요. 아마 저를 배려해서 그랬겠죠. 그런 분들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일단 한국은 일상생활이 너무나도 편하죠. 서울 곳곳은 교통카드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버스, 지하철, 그리고 택시까지도 언제든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빠른 인터넷이 있죠. 어떤 가게를 들어가도 와이파이는 기본적으로 있고 지하철에서 통화나 인터넷도 너무나 잘 되죠. 한국의 택배는 명절이나 휴일을 제외하면 길어도 2, 3일 정도면 집에 도착하고 사람이 없어도 문 앞에 놔두며 그걸 가져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빠르게 오는 택배는 반나절 만에 오기도 해요. 밤에 시키면 아침에 오죠. 핸드폰 하나로 클릭 하나면 한국의 모든 음식이 다 있는 배달 음식도 30분 안쪽으로 집으로 배달해 줍니다. 한국 친구들은 특히 제가 이야기하면 공감을 잘해줘요. 프랑스 친구들은 제가 말하면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항상 자기 이야기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지만 한국에 오고 나서 한국이 훨씬 좋아졌어요. 이제는 한국에서 평생 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학교를 졸업하고 한국에서 지금은 직장을 다니고 있죠. 어느 날 프랑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친구들끼리 한국 여행을 가려고 한이 가이드를 해달라고 했죠. 요즘 친구들이 K-팝에 빠져 한국을 좋아하고 있거든요. 저는 흔쾌히 알겠다고 했죠. 그렇게 친구들이 한국에 오게 되고 한국공항에 마중을 나갔어요. 친구들은 한국공항이 너무 좋다며 놀라워했죠. 다른 나라 공항도 많이 가봤는데 가본 곳 중에는 한국이 제일 좋다면서요. 서울로 이동하며 친구들은 서울의 발전에 놀라워했어요. 프랑스보다 훨씬 발전된 모습이었으니까요. 저는 친구들이 온다고 했을 때 친구들을 놀래켜줄 만한 걸 준비했죠. 간단하게 한식을 먹고 커피를 마시러 카페에 갔어요. 카페 1층보다는 2층이 사람도 없고 이야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2층에서 마시자고 말하며 2층으로 올라가 자리를 잡았죠. 그러고 나서 지갑과 핸드폰을 자리에 놓고 음료를 시키러 가자고 말했어요. 친구들은 훔쳐가면 어쩌려고 저에게 지갑하고 핸드폰을 놔두고 가는 거냐며 말을 했죠. 저는 한국에서는 자기 물건으로 자리를 맡는 거니까 괜찮아라고 말하고 주문하러 갔죠. 친구들은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어요. 저 역시 한국을 처음 왔을 때는 비정상적인 행동에 기겁했으니까요. 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카페로 데려왔죠. 그렇게 주문을 하고 화장실까지 다녀온 후 자리에 돌아왔죠. 물론 지갑하고 핸드폰은 그대로 있었어요. 주위에도 빈자리에 노트북이 있거나 가방이 있는 모습이 보였죠. 친구들은 말이 안 된다면서 신기하다며 놀랐습니다. 호텔로 이동해 친구들과 오랜만에 만나 신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어느덧 밤이 찾아왔어요. 저녁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친구들에게 바깥에 나가 맥주 한 잔 마시자고 말했죠. 친구들은 한국이 안전하다고 해도 이 시간에 나가는 건 위험한 거 아니냐며 물었고 저는 아무렇지 않게 괜찮다며 한강에 가서 간단하게만 마시고 돌아오자고 하며 친구들을 끌고 나갔어요. 미리 불러둔 택시를 타고 한강으로 출발했죠. 친구들은 한국이 신기한 듯 택시에서 창밖을 보며 한국인들은 지금 시간에도 이렇게 길거리에 사람이 많을 수 있다니 정말 안전한 것 같다고 말했어요. 주말이라 그런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지만 한강에도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렇게 자리를 잡고 맥주를 마시며 한국은 정말 안전해서 밤늦게 어디든 갈 수 있고 24시간 열고 있는 식당도 많고 술집도 많다고 말했죠. 정말 한국이 안전하다고 느낀 건지 친구들도 경계심을 풀고 편하게 있다가 돌아왔어요. 다음 날이 되어 친구 한 명이 한국에 오고 무리를 한 건지 머리가 아프다며 말했어요. 저는 바로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아보자고 했죠. 친구는 그 말에 지금 바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며 물었죠. 프랑스에서는 바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수 없어요. 의료보험 혜택을 받기 위해서 제너럴리스트라 불리는 1차 의사, 일반의인 주치의를 만나 처방을 받고 그 다음 더 전문적인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 전문의를 연결해줘요. 그리고 예약은 필수예요. 당일에는 진찰을 받을 수 없고 시간을 잡아야 하죠. 저는 바로 근처에 있는 신경과로 가서 진료를 예약하니 10분도 안 되는 시간에 바로 친구 이름을 불러주었어요. 그렇게 제가 들어가 통역을 해주고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을 받았죠. 한국의 의료 시스템에 친구들이 가장 크게 놀라워했어요. 보험이 없는 상태에서도 비싸지 않은 가격이고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빠른 진료니까요. 그렇게 병원에 간 친구는 금세 몸이 좋아졌다며 연신 따봉을 했죠. 그렇게 친구들을 일주일 동안 가이드를 해주며 한국에서 내가 느낀 좋았던 점을 하나씩 알려주었어요.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운다고 그렇게나 절 무시했던 친구들인데 이제는 상황이 뒤바뀌어 너무 부럽다고 말하더군요. 저보고 예전에 한국어 배울 때 무시해서 미안하다고 말까지 했어요. 한 친구는 제가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자기도 한국에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냐면서 저보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정말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한국어를 배운 게 잘못한 게 아니구나 인정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도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은 저에게 연락해 한국으로 또 가고 싶다, 한국에서 살고 싶다며 저를 부러워하고 있어요. 부모님도 한국에 몇 번 놀러 오셨는데 한국 생활이 좋다면서 아버지께서 일을 그만두시면 한국에서 같이 살기로 했죠. 제가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웠던 게 살면서 가장 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사연은 끝이 납니다. 헬 조선이라고 말을 하지만 살기 정말 좋은 곳이 대한민국입니다. 치안이 좋고 의료 시스템이 좋은 곳은 세계를 따져봐도 몇 나라 되지 않으니까요. 한국에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해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의료 시스템이 너무 부러워. 미국은 병원비가 비싸 치료 못 받아 죽는 사람도 많아. 웬만한 건 약으로 해결하니까. 중국이 살기 제일 좋은 나라인데 굳이 한국을 가서 살겠다고. 한국인의 시민의식은 세계 최고 수준이야. 그러니 남의 물건을 훔쳐가는 일이 없는 거지. 나도 어렸을 때 한국어를 배울 걸 그랬어. 하지만 그때는 한국을 몰랐으니 아쉬워. 나는 한국에서 4년째 살고 있는 미국인이야. 처음 한국에 생활할 때는 미국이 미치도록 그리웠어. 그렇게 미국 생각만 하다 막상 미국을 가니 너무나 불편한 점도 많고 한국이 그립더라. 이제는 미국에서 살기 힘들다는 생각도 해. 한국 여행 중 가장 놀란 건
어린 친구들도 아무렇지 않게 스마트폰을 하면서 혼자 길거리를 걸어 다닌다는 거야.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안전하구나 놀랐었지. 한국에서 아이를 키운다면 안전면에서는 걱정 없을 텐데. 한 달 뒤 한국 여행을 계획 중이야. 한국에 대한 글들을 보면서 너무 기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는 건지 경험해 보고 싶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